오늘 제가 리뷰를 진행할 카메라 소니 α7C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프리뷰를 진행했었던 카메라입니다. α7 마크3와 정말 비슷한 사양을 갖추고 있지만 보다 가볍고 보다 작아진 콤팩트한 풀프레임 카메라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일부 기능들은 A7 마크3보다 향상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제작했었던 α7 마크3 리뷰 영상을 먼저 시청하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바디 무게만 424g, A7 마크3 대비 좀 더 작아진 부피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전에 출시됐던 소니의 크롭바디 α6600의 외형을 많이 닮아 있지만 풀프레임 바디인 거죠.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간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서는 현재 가장 작고 가볍습니다. 작고 가볍다는 것은 단지 휴대에만 이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장시간 들고 있어도 상대적으로 손목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보다 유쾌한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바디 그립감이 마냥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콤팩트 카메라들에 비하면 준수한 편입니다. 작아진 크기의 바디 인터페이스도 그만큼 간소화됐습니다. 뷰파인더 역시 소니의 크롭 바디들처럼 좌측 끄트머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윕을 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됨으로써 보다 편리한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양은 마크3와 동일하고요. UI도 마찬가지입니다. α7 S3처럼 최신 UI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건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여튼 디스플레이 품질만 이야기한다면 마크3 대비 좀 더 깨끗한 느낌의 화면을 갖고 있어요. 체감적으로 마크3보다 더 낫습니다. 여전히 디스플레이 품질은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은 일부 여전히 있습니다. 뷰파인더도 마찬가지예요. 위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적응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제조사들의 카메라에 비해서 디스플레이 품질에 있어서는 소니가 참 겸손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찬은 아니에요. 그 외에 메모리 카드 슬롯 하나가 줄어들었다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USB Type-C 포트를 활용하고요. 마이크로 HDMI 포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배터리 규격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애초에 컴팩트, 경량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디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요. 베이직 모델인 α7 마크3와 동일한 이미지 센서와 이미지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2420만 화소, 35mm 풀프레임, XMOR CMOS 센서, 비욘즈 X 이미지 프로세서가 탑재됐어요. 똑같죠? 상용 감도는 최대 51,200, 확장 감도는 최대 204,800, 최대 693개의 하이브리드 AF 시스템, 최대 10매 고속 연사, 우측 바디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4K 30프레임 동영상 촬영도 지원하고요. 대충 주요 사양만 보면 α7 마크3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완전히 똑같을까요?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먼저 AF 자동 초점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AI 기반 리얼타임 트래킹, 리얼타임 AF 기술이 적용됐어요. 이전에도 일부 소니 카메라에만 적용됐었던 기술입니다. α7 마크3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피사체를 추적하는 기능인데 얼핏 들으면 원래 있던 기능 같죠? 그런데 피사체의 색상, 움직임, 거리를 AI가 분석하여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AI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피사체의 동작이 크더라도 포커스 프레임 안에만 들어가 있다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초점을 잡아내기 때문에 자동 초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지닌 아이들이나 강아지들을 잡아낼 때 훨씬 용이해요. 기존부터 있었던 사람, 동물의 눈을 잡아내주는 IAF 기능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AI 기반 리얼타임 IAF를 지원하긴 하는데 동물 파트는 영상이 아닌 사진에만 적용됩니다. 소니 카메라의 AF 성능은 이전부터 좋았고 α7 마크3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마크3도 정말 좋았는데 더 좋아진 거예요. 경쟁사처럼 사람 뒤통수까지 잡아내는 그런 기능, 기술은 따로 없지만 그냥 앞에서 알짱거리면 다 잡아내기 때문에 AF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러워, 진심으로. 그리고 동영상 기능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최대 4K 30프레임 동영상 촬영을 지원한다는 것, HLG, Slog2, 3, 픽처 프로파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는 마크3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Slog 촬영 시 요구되는 최소 ISO 감도가 800에서 500으로 낮아졌어요. 이것만으로도 큰 매력인데 무제한 녹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29분의 녹화 제한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죠. 1시간 이상의 연속 녹화 중에서도 오버히팅에 따른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1시간 40분까지 녹화를 해봤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이로그용으로도 꽤나 만족스러운 그런 바디가 완성된 겁니다. 알파7C의 최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프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최대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물론 전자 셔터 모드로는 최대 8000분의 1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알파7C는 기계식 셔터 방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자 선막 셔터 기반이에요. 캐논의 EOS RP와 같죠. 마냥 전자식 셔터와는 또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방식이 다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이브리드 셔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식 셔터는 애초에 셔터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센서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촬영이 되는 거예요. 마치 복사기와 비슷하죠. 가로줄로 빠르게 스캔해서 이미지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셔터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소음이 없고 떨림이 없어서 공연장 혹은 조용히 동물을 촬영할 때 사용합니다. 대신 롤링 셔터, 젤로, 플리커 현상 등의 이미지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 게 전자식 셔터 방식입니다.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이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전자 선막 셔터 방식은 전자 셔터처럼 선막을 전자화하고 후막을 기계식처럼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방금 말한 전자 셔터의 이미지 왜곡 현상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보케, 빗망울 잘림 현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00분의 1 이상의 높은 셔터 스피드 속에서 얻는 이미지 속 빗망울이 완전한 형태가 아닌 일정 부분 흐리게 잘려나간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했는데 최대 4000분의 1의 셔터 스피드로 촬영해도 딱히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때와 장소에 맞춰서 렌즈를 바꿔 쓰고 ND 필터를 쓰는 걸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장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지를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조명을 들고 다니면 다녔지 제가 플래시는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쉽게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소폭 늘어났습니다. LCD 촬영 기준 약 710장, 약 210분의 연속 녹화를 지원했던 마크3 대비 소폭 늘어난 약 740장, 약 215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제가 직접 측정한 결과값은 당연히 다릅니다.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 기준으로 4K 24프레임 기준 약 180분 연속 녹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소폭 늘어난 거예요. 알파7C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품을 휴대 중에도 이동 중에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압박은 사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알파7C가 남겨주는 이미지 퀄리티는 알파7 마크3와 거의 똑같습니다. 역시 개조 표현, 다이나믹 레인지는 충분히 넓고 좋은 편이에요. 그만큼 너그러운 보정 관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A7 III와 차이 없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고감도 촬영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똑같다니까요. 좋아요. 당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건 소니 문제는 아닌데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파7C의 로우 이미지 파일들을 어도비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이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어도비가 게으른 걸로 하겠습니다. 알파7C는 여전히 4K 60프레임, 422 10비트 내부 레코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9분의 녹화 제한 시간이 사라졌어요. 슬로우 촬영은 최대 FHD 120프레임을 지원하고요. 이건 똑같습니다. 여전히 풀픽셀 리드아웃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7C 역시 가장 선명하고 깨끗한 영상 포맷은 4K 24프레임입니다. 4K 30프레임은 크롭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대부분 4K 24프레임 포맷으로 촬영했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S로그2, 3 픽처 프로파일을 번갈아 가면서 활용했고요. 품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깨끗하고 선명하죠. 베이스가 짜릿할 정도로 선명한 편이어서 만족감은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A7 III와 정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A7S3, ZV-1처럼 자이로 센서 정보,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렌즈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알파7C로 촬영한 동영상 소스를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후보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EIS,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의 워프 스테빌라이저 기능과 같죠. 짐벌을 버릴 만큼 그 성능이 훌륭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기능을 지원한다는 건 큰 차별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알파7C는 2018년도 출시된 베이징 모델 알파7 마크3의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계승한 바디입니다. 최대 셔터 속도가 낮아진 점은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영상기로 본다면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프로분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미 알파7S3 혹은 알파7 마크3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알파7C를 서브캠으로 영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알파7S3와 조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한 놈은 무겁고, 물론 그것도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한 놈은 가볍고 조합해서 쓰는 거야. 저라면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저라면 S3를 사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알파7C 약 219만 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게 디지털 카메라 시장입니다. 카메라를 정말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서글픈 마음이 드는 요즘인데요. 그런 와중에 소니 알파7C는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바디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디카 시장에서 생존 여부는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강력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니는 현재 시장성 있는 제품들을 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작고 가벼운 풀프레임 카메라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이번 알파7C는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카메라라고 생각되네요. 제가 준비한 알파7C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랑 있어? 뭐요? 이거 이 렌즈 없어요. 바디만? 주저앉아봐. 솔직히 알파7 S3를 나는 사고 싶고 그리고 나는 카메라가 무조건 투바디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내가 봤을 때 알파7 S3를 사고 일단 이거랑 같이 근데 알파7 S3 한 490만 원 하던데. 담당자한테 리뷰 또 한다고 그래. 한번 써봐. 아니야, 써볼 필요 없어. 좋은 거 알아. 써봐야 돼. 아니야, 써볼 필요 없어. 좋은 거 알아. 그 UI도 완전 캐논처럼 바뀌었더만. 그래.